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개최지를 놓고 유치전이 뜨겁습니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도시 중 한 곳이죠. 유정복 인천시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이렇게 유 시장님을 오랜만에 이렇게 생방송에 모신 이유는 이제 인천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얘기를 저희가 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APEC 정상회의가 뭔데 이렇게 유 시장님이 토요일 날 주말에 네. 이렇게 MBS 스튜디오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인가 그런 궁금증이 좀 있어요. 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PEC 정상회의,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APEC 아닙니까? 예. 여기선 미국, 일본, 중국, 또 한국을 비롯한 21개국의 국가의 국민 수가 전 세계 국민의 40%고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 GDP의 60%에 해당되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입니다. 우리도 회원국이고요.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는 이 정상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정부 관계자 예. 또 기업들 해갖고 6천 명 이상 여기에 미디어 각 기자들 해가지고 6천여 명 이상이 약 100일 동안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경제적인 논의를 하는 이런 예. 협력체가 바로 APEC입니다. 네. 이것을 내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예.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서 하느냐 할 것이다. 이런 네. 문제가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것이다. 선정도시로 갖고 있는 6월이면 이제 것입니다. 결정이 될 그러면 거다. 대한민국이 내년에 APEC 정상회의 100일 동안 열리는 아주 큰 국제 규모의 아주 중요한 행사죠. 특히 외국 정상들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의전 문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이거를 개최하고 싶은 국내 도시들은 어디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예. 제주, 제주도. 그다음에 경주 이렇게 삼파전. 3개 도시가 유치 신청을 예. 한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언제 결정이 되는 거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 여기에서 그동안에 많은 검토를 했고 현장 실사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PT를 제가 프레젠테이션도 직접 가서 했고, 예.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단계에 지금 접어든 상황입니다. 모든 거 이제 끝났고 이제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게 사실 지난번에 2005년에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부산에서 열렸었고 이번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두 번째입니다. 네. 지금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이 그중에서 가장 차별점을 갖고 있고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은 어느 지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이 APEC 정상회의를 하는 목표, 이유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APEC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인천이냐 제주냐 경주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그런 회의가 네.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APEC 정상회의를 아주 안전하게 완벽하게 치러낼 수 있는 도시 여건을 갖춰야 되고 예. 네. 그다음에 APEC이 목표로 하는 이런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인천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우선 첫째는 이런 큰 대규모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 우선 회의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큰 예. 회장이 있어야 되죠. 예. 인천은 이 정상회의, 강요회의, 그다음에 각 전문가 회의, 그리고 미디어 센터 이것까지 정도 컨벤시아 한 건물 안에서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ADB 아시아 개발은행 ADB, 총회도 여기서 했잖아요. ADB 총회도 예. 했고요. 많은 국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이제 숙소입니다. 네. 여기에 이 많은 인원들이 오기 때문에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 우리 인천에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15,000개 객실을 확보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정상들이 이제 체류할 그 공간, 네. 소위 말하는 프레지던셜 스윗 예. 이것을 인천은 39개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요새 인천에 좋은 리조트들도 많이 네.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39개의 이 프레지던셜 스윗은 이 정상들을 모시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뭐 이것을 다시 시설을 개선하거나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이런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정상들이 오기 때문에 네.
접근성, 공항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세계적인 공항이고 많은 비행기가 장기간 거기서 네. 주면 주기할 수 있는 체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상들을 이 전용기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회의장까지 20분 내에 도착하는 이런 그 접근성 문제 그리고 이것은 경호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뭐 완벽한 상황이고 네. 또 송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이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한 대회를 치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인프라 부분에서는 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만큼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준비되어 그것은 있다. 사실입니다. 에이펙 네. 정상들과 윤 대통령 간의 정상회의도 좀 있으려면 서울하고도 좀 그런 가까워 부분도 있어야 장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딱 거기서만 회의하는 게 아니라 예. 정상회의는 당연히 회의장에서 하고 뭐 용산에도 할수 그다음에 있고. 대통령하고 양자회담도 해야 되고 네. 또 많은 국내 굴지의 기업인들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예. 이런 부분은 서울하고의 접근성은 뛰어난 이 장점이 되는 것이죠. 예, 인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려야 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인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인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 어떤 점이 좋을까 궁금하거든요. 인천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면 첫째는 직접적으로 그 경제 유발 효과 네. 이게 이제 분석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약 2조 정도의 경제 유발 예. 효과를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 이런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사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되고 예. 또 이것을 통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는 인천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그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 인천의 가장 적합지로서의 주장을 하는 건데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인프라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하는데 어떠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바로 이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해온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거든요. 그 도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인천은 아시다시피 한 100여 년 전에 재물포항 개항으로 그 작은 어촌 마을이 이와 같은 눈부신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적인 도시가 됐고 네. 또 이것을 보고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여기에 감동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보는 것이지 네. 이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발전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인천시거든요. 네. 바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이걸 통해 갖고 아시아 태평양 그 대국들이 네.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 협력 그리고 경제 협력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이펙이 목표로 하는 무역 투자, 디지털 혁신 경제 그리고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즉 에이펙의 목표에 부합되는 것이고 이 정상회의를 하는데 손색이 없는 완벽한 시설과 네.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유 시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거 무조건 인천에서 개최가 돼야 되겠네 네, 이런 준비가 생각이 다 드는데 물론 되어 있는데요. 제주나 이제 경주 분들이들은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뭐 그건 사실에 근거해서 저는 우리 유 시장님. 얼마든지 같이 주장을 하자. 예, 예. 네. 다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뭐 다른 측면에서 자연 경관의 문화적인 문제 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문화적인 측면을 볼 때도 이거는 경제협력체이기 때문에 네. 과거의 그 역사에서 어떻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바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래를 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인천에서는 또 하나 유치를 하고 있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대회죠. F1 그랑프리를 인천에서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경제적인 효과 때문일까요? 인천시에서 뛰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F1 경주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러나 잠재적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F1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적인 뭐 자동차 경주 대회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계 3대 스포츠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매니아층도 월드컵과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올림픽. 예. 그런데 이 경기는 한 번 열리면 5년 전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계속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근데 올림픽이나 이것을 좀 월드컵 설명하려면 같이 제가 일회성이 아니다. 네, 네.
다른 나라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실태를 조금 이해하시면 금방 와닿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모나코를 갔다 왔지만은 예. 모나코가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 시국입니다. 예, 바티칸 예, 작은 예. 시국인데 그 대기간 동안에 수십만 명이 오고 숙박료가 무려 수십 배 뛰고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네.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모나코는 F1 때문에 이게 이렇게 경제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고 1인당 소득이 24만 불입니다. 모나코가. 예. 이런 정도의 그 경제적 효과가 있고 또 이게 스포츠 측면에서도 대단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2030년대까지 국제 스포츠가 없습니다. 올림픽도 그렇고 없습니다. 월드컵도 그렇고. 그래서 이 F1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의 스포츠 문화를 더 세계적인 무대로다가 한번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를 통한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 효과 예. 작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열렸는데 30만 명이 당일날 와갖고 약 1조 7,500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누렸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먹고 쓰고 가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우리도 이게 있지 않아요? 이거. 이게 예. 지금 있는 거는 뭐냐면 과거에 영암에서 예. 경기장 서킷을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장 서킷이 있고 도심 서킷이 있습니다. 경기장 서킷을 했는데 이제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영암이 사실상 지금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암을 보고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냐 하는데 인천의 여건은 전혀 다릅니다. 네. 인천은 이 세계적인 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비행기로 오는 겁니다. 분해해서 조립하는 건데 와서 여기서 경기를 치는데 단순하게 경주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숙박과 편의시설과 이 인프라가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도심 서킷이기 때문에 네. 새로 경기장을 건립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돈이 적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임시 가설 건축물을 갖고 관람대를 만드는 거고 네. 또 철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경쟁력 부분은 비교적 저비용으로 네. 그 대신에 굉장히 경제적 효율성은 오히려 더 스릴은 더 예. 만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에서 지금 열리는 것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이 도심 서킷이 전 세계 한 6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게 앞서 말씀하신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제 국내에서 경쟁. 경주, 제주와 이렇게 국내 도시들과 그러니까 세계 도시 인천을 포함해서 세계 도시가 경쟁하니까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름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이제 반대로 이 F1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착에 따르면 그 조직위에서 뭐 조직이라고 그러네 거기서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경쟁해야 F1에서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것도 경쟁 구도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 도시가 아니라 네. 아시아에 지금 약 8개 도시들이 예.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정부 관계자, 왕실과 뭐 국가 수반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적인- 나라와 예. 경쟁을 예. 해야 되는 그런데, 상황이군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한 결과 현재까지 인천이 굉장히 좋은 그런 적합한 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이게 결정되는 과정까지는 더욱더 현장 실사, 그다음에 비교 검토, 네. 그다음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협의 이런 예. 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 안에 네. 이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나코 이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직접 관계자한테 어떤 분위기 같은 거 들으신 네. 건 없으신가요? 모나코 이제 인천의 최고 유치에 대한 책임자들을 가능성이라든지.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네. 스즈카에서 이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첫 번째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천시의 이런 여건과 이걸 얘기했고 여기 F1 관계자들이 인천에 왔습니다. 예. 와서 현장을 다 둘러보고 굉장히 좋은 최적의 조건이다 하는 거는 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공감대는 형성됐는데 네. 그러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로도 이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또 혹시 우리 도심 서킷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이제 수용성의 문제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잘 이제 판단해야 되죠. 그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이 뭐 물론 제일 앞장서서 발벗고 뛰어야 되지만 이거는 이제 국가적인 스포츠 행사 유치기 때문에 뭐 대통령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엄청 도와줘야 되는 거군요.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유치를 하는 과정에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에 예. 대한
승인을 받고 또 재정 지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에이펙 정상회의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올해 안에 F1 그랑프리도 유치하려고 그러고 너무 욕심쟁이 아닙니까? 인천? 욕심보다도 인천이라고 하는 예. 도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지 인천시의 문제가 아니다 않겠습니까? 이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F1을 통해서 인천만이 이 어떤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 3대 스포츠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제 스포츠에 있어서도 빛나는 성과를 내야 되고 에이펙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인천이나 제주나 경주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진정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거 얼마-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이제 동북아 금융 허브라는 걸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로 이제 정하고 이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에 밀려가지고 만약에 이런 에이펙 정상회라든지 F1 그랑프리라든지 분야는 다르지만 이를 통해 가지고 세계의 주목을 받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과 견주는 어떤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인천이? 제가 인천시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 글로벌 탑 10 시티 인천을 지금 큰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과거에 1883년 재물포항 개항으로 제1개항을 통해 갖고 우리 근대화 산업화를 출발시킨 인천 아닙니까? 예. 네. 근대화의 시작이죠. 뭐. 시작이죠. 그다음에 2001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돼서 이제 글로벌 도시로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작이고 또 이제 예. 발전을 이루어 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인천이 지금 인구 300만을 넘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서울 다음으로 제2의 경제도시가 됐거든요. 인천이. 부산이 아니고 인천이군요. 인천이. 예, 예. 인천이 서울 다음에 제2의 경제도시입니다. 지금 지역 경제 규모가. 이렇게 큰 도시로 발전했으면 이제 인천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세계 탑10 시티라고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갖고 지금 말씀하신 싱가포르, 두바이 그리고 어느 도시하고 견줘서 손색 없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천과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물론 F1이나 에이펙이 그 모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정말 온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제 투자 유치도 이루어내야 되고 또 작년에 이제 재동포청이 유치돼서 우리 700만 재동포에 말하자면 그 네트워크의 중심지가 인천이 됐지 예, 않습니까? 이 재동포들의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한상이라고 부르는. 한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그런 부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미국 가서도 그 미주 한인 회장장들 예, 예. 모두 만나서 네. 투자 유치 설명회도 하고 네. 여기에 이제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무역센터도 인천에 건립하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 또 재동포들의 인천에 아주 거주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 한인 문화타운, 재동포 문화타운을 지금 건립을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네. 그런 도시가 되도록 만드는 거. 이건 인천의 꿈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 워낙 이제 지자체 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다른 것도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소에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중앙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 시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워낙 평소에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신데 말을 아끼시는 건지 아니면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지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제가 인천시장 아닙니까? 네. 저는 인천시장으로서 시민의 행복과 인천시의 발전으로서 제가 가진 책임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첫 번째 일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나가고 있다. 네.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를 갖고 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장으로서 정책적으로는 대한민국 최초로 1억 플러스 아이디엠이라는 저출생 대책도 발표하고 맞아요. 또 인천시에 정말 필요한 행정체대 개편도 다 완성을 하고 이런 일들로 정부하고 관계없이 풀어나갑니다. 네. 다만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따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뭐 자주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예.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네.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네. 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관도 하셨고 인천시장도 지금 이제 2번 하시고 뭐 다 하신 거잖아요. 이제 남은 거는 한 자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제 개인의 정치적인 뭐 목표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예. 이거는 진짜 시장으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을 통해서 좀 제대로 된 미래를 열어가는데 제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